이번 편은 외모지상주의 388화 리뷰편입니다. 388화의 첫 시작은 김기명이 울면서 한신우에게 말하는 장면이며 한신우는 김기명이 죽었다라고 헛소리를 말하고 있죠. 그 말을 들은 김기명은 그에게 성공을 하기 시작했고 기억나게 해준다는 명목하에 한신우와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신이 누군지 이제 놓치지 않겠다며 그에게 정타를 때리려던 순간 한신우의 엄청난 속도의 발차기가 그를 적중했고 그의 발차기는 김기명의 눈에 안 보이는 수준에 이르렀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공격,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경지라고 부르고 있으며 누가 들으면 웃긴 이야기겠지만 그 경지에 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를 가진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경지. 상대의 사각을 빠르게 공격하기에 마치 공격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공격에 오른 사람은 과거 2명이 있었습니다. 0세대 김감룡 패거리의 부두목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1세대 혼자만의 서클을 만들어 제패한 이지훈이었죠. 2세대는 제법인 인원들도 있지만 경지에 오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가 그 경지에 오르게 됐고 속도의 경지에 오른 한신우는 김기명을 보이지 않는 사각을 엄청난 속도의 발차기를 통해 그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타격을 받은 김기명은 겨우 정신을 차린 후 정신 좀 차리라며 그에게 다시 펀치를 휘두르지만 한신우는 속도에 경지에 오른 인물이기에 그의 펀치를 동체시적으로 간단히 피해버리는 모습. 그가 펀치를 내지르는 동시에 피하며 반격을 해버리는 초월적인 연출을 보이죠. 왜 그렇게 자신한테 필사적이냐며 김기명에게 묻자 김기명은 기억을 너무 못한다며 이럴 거면 빅딜 안 할 걸 그랬다 라고 합니다. 이후 한신우는 질리는 녀석이라며 그를 거침없이 몰아세우곤 이젠 마지막 공격만이 남은 상태. 하지만 그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김기명을 지키는 빅딜의 멤버였습니다. 그 연출에도 불구하고 네코가 옆에서 끝을 내라고 말을 하자 한신우는 끝이다 라며 지키고 있는 빅딜 멤버들에게 보이지 않는 공격을 시전하죠. 바로 그때 건지태 앞에 순식간에 김기명이 나타나 그를 보호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 공격, 상대의 공격이 보이지 않음에도 기어코 이겨나간 사내도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동료를 지키고 구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인물. 마태수는 회상에서 우리는 그 낭만의 사내를 이렇게 불렀다며 0세대의 전설 김감룡이라고 말하며 김기명이 그의 경지를 따라가고 있었죠. 그렇게 김기명은 한신우의 보이지 않는 공격을 막고서 반격하였고 그는 이어서 한신우 쪽에서 안 보이는 눈으로 공격을 하려던 찰나 기명은 공격을 멈추고 그가 보이는 눈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모습에 격분한 한신우는 코트가 위에 날릴 만큼 그를 땅에 내려꽂았고 과거 자신과 싸웠던 기억의 말을 현재 똑같이 하는 바람에 기억이 떠오르게 됐으며 그렇게 떨어진 코트 안쪽에는 한신우에 대한 코멘트들이 적혀있어 그의 과거 기억력이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다시 기억력을 찾은 한신우는 빅딜의 멤버들에게 사과를 하며 우는 모습. 그 모습을 코트로 가려주며 김기명은 이제 기억이 나냐며 외모지상주의 388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마침내 한신우가 기억을 찾으며 제대로 된 빅딜이 완성되기 직전이네요. 이렇게 된 이상 1회 2결사에 남은 병력은 류에이와 진성에게 이긴 켄타뿐 그들은 경지에 오른 김기명과 한신우에게 힘으로 대적할 만큼 실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변수가 있다면 김기명과 한신우와의 싸움에서 지친 육체 정도가 문제될 것인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현재 1회에 본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 유진은 1회 3개월사 때는 별개로 비비가 자신의 1회와 오히려 적대 관계를 조성하는 분위기라 샤오룬과 비비를 직접적으로 돕지는 않았지만 이번 2개월사는 VIP를 중점적으로 팔아먹는 장사라 절대 호락호락하게 2개월사를 내어줄 리는 없습니다. 만약 1회의 본대가 타이밍에 맞게 와준다면 빅딜은 큰 위험이 될 것이며 그 싸움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최원석과 진호빈이 남아있으며 아무래도 박형석이 지금 김기명에게 맞은 상태라 상당히 육체적으로 누군가와 싸운다면 열세인 상황. 박형석이 극한의 상황과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태가 왔을 때 나오는 현상은 무의식이라 이번 편에서 무의식의 박형석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 편에서 드디어 각성의 완전체로 추정하는 특성인 경지가 나오게 됐습니다. 속도의 경지에 해당되는 인물은 김감룡 패거리의 부두목과 이지훈이었으며 이어서 2세대에서도 나온 인물이 바로 한신우인데요.
그의 나이를 봤을 때 종건과 중구처럼 1.5세대가 정확하게는 맞겠지만 애매한 1.5라든지 1.7 막 이런 식으로 할 순 없어서 2세대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이 시야가 닿지 않는 사각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스피드로 공격하는 경지, 이것이 바로 외지주에서 속도에 관련된 부분 중 마지막 각성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한신호는 투기장에서 지속된 싸움으로 인해 속도의 경지에 이르게 됐고 보이지 않는 공격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경지에 닿은 인물은 한신호뿐만 아니라 0세대 부두목과 이지훈이라는데, 이 둘은 전에 제가 영상에서 언급한 이지훈은 최동수의 아들 떡밥 영상에서 김감룡 패거리의 부두목을 최동수로 예측하며 이지훈의 떡밥을 풀었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최동수는 이지훈과 같은 모습의 연출을 통해 그들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었고, 이후 최동수가 이지훈을 양아들로 받아주며 그에게 전투기술을 전수해줬다고 내피셜로 말을 했는데, 이번 화에서 둘이 같은 경지에 이른 것을 보아 이 근거를 뒷받침해줄 좋은 떡밥이 나온 셈이죠. 최동수도 중구의 언급을 봤을 때 과거 싸움 좀 했다는 것과 외형이 예전 부두목이 쓰던 안경을 그대로 쓴 것, 이래서 김감룡 패거리의 부두목은 최동수라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 그렇게 그런 부두목의 실력을 뛰어넘는 인물이 바로 두목 김감룡이었고, 김감룡은 그 속도의 경지를 뛰어넘은 리더십의 경지로 생각되는 각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김기명에게도 나타났으며 한신우의 공격을 막음으로써 그도 이 싸움에서 각성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죠.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따로 분석편을 통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